보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요. 그 올해보다 3.2%포인트 증가한 677조 4천억. 그리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요. 가뜩이나 계속 졸라매고 있는데 쓸 돈이 없어서 큰일 났는데 지금 빚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그 경제 사정이 잘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 정말 그런 식의 건전재정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부자 감세 기조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 또한 그냥 본인이 옳고 전 정부가 틀렸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이해해달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그 김은지가 얘기한 대로 내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이 3.2%인 거고 총 수입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보다 밑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커지는 규모보다도 적게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짠물 예산 편성이라는 언론에 이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지출을 줄이고 뭐 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부자 감세 부분들 뭔가 세수를 늘려가지고 지출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처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비평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은데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림으로써 내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 정부에 대한 탓하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자성은 좀 언제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도 함께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가 채무가 그 400조 이상 늘어가지고 참 일하기 어렵다, 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아주 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얼마나 편성이 됐었는지.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참 착한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짜게 주면 또 짜면 짠 대로 먹고 뭐 이런 겁니다. 막 비판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막 딴 나라들은 유럽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평화를 상당히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말로 해. 같이 국난 극복을 했죠. 그렇습니다. 힘든데 어쩌겠니 때마다. 이러면서. 아니 세상에 나라가 어렵다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그 유조선에 기름이 묻었다고 섬에 붙어가지고 다 닦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R&D 예산 뭐 이제 좀 늘리기로 한 모양이죠. 29조 7천억. 네, 근데 관련해서도 이제 연구자 다 떠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작년과 한 해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 것이냐.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내일 두 분 가십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니어가지고 대통령 만나면 뭐 좀 물어보시고 싶으세요? 국정브리핑에서 꼭 나와야 되는 질문. 결국은 저는 해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다시금 여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내내 따라다닐 질문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한겨레 기자분이 이제 경로설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고 당일에 본인이 굉장히 질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VIP 경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정황 증거로 나와 있지만 대통령이 아직도 확인한 바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경영 기자님은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좀 근본 문제로 돌아가고 싶은데 대통령과 지휘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당정 간의 관계 불협화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란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란 권력은 5년 동안 위임받은 권력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왕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라든가 여당의 비판, 야당의 비판들을 다양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임기 중반을 이제 터닝 포인트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역할 그리고 위임받은 권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 반국가 세력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대파 875원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본인 메뉴에는 관심이 많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기자들께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사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각사 1인당 한 가지씩만 질문하세요라고 하고 또 회사에서 얼마나 또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뭐 최소한 8개? 제가 물어보니까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자 한 명당 8개의 질문을 들고 들어갔다. 아, 8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한 질문은 지우고 이제 하는 식인데 결국 질문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방식으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뭐 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좋아야 답이 그렇죠.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이 후지면 답도 후지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힘이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가 나오면 거기에서 파생된 대통령 발언을 듣고 그 발언에서 잘못된 맥락이 있다면 그걸 지적하면서 들어가는, 물고 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 몰아가는, 그래서 얘기가 되는 그런 회견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신 기자들 너무 기회 많이 주지 말고 내외신 합동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보다는 그래도 한국 기자들 중심으로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국무회의 발언에서 가짜뉴스도 얘기했네요.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반일 이제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혜전 대변인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를 야당에서 선전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독도지우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엄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되는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낙인 찍어가지고 그 사람은 곧 반국가 세력이고 문제가 있는 뭐 사이비 지식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이게 진심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 얘기는 또 왜 하시는 겁니까?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와서 얼굴 긁고 막 그리고 저는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사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가 팔짱 딱 끼고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그게 말입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경향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고위공직자가 국무위원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런 망언을 합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노동부 장관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국회의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첫 인터뷰 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반대했으니까 반국가 세력이 많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친일파가 아니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인터뷰는 여기서 하셨죠? 그랬죠. 편의점에서 편의점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첫 인터뷰는 저희가 길거리에서 했습니다. 네,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고 사실 굉장히 좀 슬펐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게 최근에 그 공직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익위 국장의 자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정말 전국이 들썩이고 아직도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가족들한테는 이 말이 어떻게 가닿을까. 사실 사과해야 될 대상은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요. 국민과 그 유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첫 번째 의아함이고요. 그리고는 이 고생을 하게 된 것은 국무위원한테 미안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셔서 국민들 속을 더 좀 뜨겁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아니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가 정부가 일을 잘하면 국회가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무관청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법강정과 어긋난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법령에 대한 처벌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해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그냥 송부하지도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반발이 있고 그런 의혹 제기를 받아서 국회에서 주무관청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행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가려야겠지만 시시비비를 그 전에 국민적 의혹은 들끓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한 국회 행위를 가지고 마치 이제 이것들은 그 주무관청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을 피로하게 하고 그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사후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은 그 김문지 기자 얘기한 대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네 스텝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다. 이거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 공무원 자살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친일 문제,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서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자성하거나 성찰하는 태도는 1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남 탓, 문재인 정부 탓, 국회 탓, 야당 탓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당 탓도 하겠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나만 잘났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문제야. 똑바로 잘하고 있는데 홍보를 못해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어. 이런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는데 이게 대책이냐.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9월 1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 회동에서 이런 등등의 이슈에 대하여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